엄청난 화제와 함께 현역가왕 시즌3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시청자들의 기대만큼이나 첫 방송부터 터져나온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반응의 중심에는 감동적인 무대에 대한 찬사보다 심사위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평가 기준에 대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노래를 듣는 즐거움보다 심사 버튼이 눌리는지 안 눌리는지를 지켜보는 긴장감이 더 커져버린 주객전도의 상황. 과연 이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공정한 오디션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감정적인 비난을 넘어 이번 논란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내세운 기준이 왜 그토록 시청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는지를 역사적 맥락과 프로그램의 구조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방송이 감추려 했던 혹은 미처 설명하지 못한 그 불편한 진실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선 빈에서 양의 무대를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훈아의 연정이라는 곡은 성인 가수들도 소화하기 힘든 깊은 감정선과 테크닉을 요하는 난곡입니다. 하지만 고작 13살의 빈에서는 이 곡을 마치 자신의 인생을 노래하듯 너무나도 덤덤하고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음정의 흔들림은 없었고 감정의 과잉도 절제도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으며 무대를 장악하는 흡입력은 이미 완성형 가수에 가까웠습니다. 대다수의 시청자와 마스터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던 그 순간 유독 정훈이 심사위원만이 인정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놓은 이유는 조금 더 순수했으면 좋겠다. 너무 완성되어 있어 신선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사평은 듣기에 따라서는 어린 참가자를 위한 조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이곳은 잠재력을 가진 연습생을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당장 현역으로 활동하며 일본 대표들과 겨뤄야 하는 국가대표 선발전입니다. 이미 프로의 경지에 오른 참가자에게 아마추어의 풋풋함이 없다는 이유로 감점을 주는 것은 마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에게 너무 능숙해서 인간미가 없다고 점수를 깎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순입니다. 이번 논란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심사위원이 걸어온 과거의 행보와 현재의 심사 기준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계를 거꾸로 돌려 1967년 정훈이 심사위원이 데뷔하던 그 시절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당시 16세였던 정훈이는 결코 지금 심사위원이 요구하는 순수한 소녀의 이미지로 가요계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뿌리는 미팔군 무대와 당대 최고의 핫플레이스였던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팝송과 재즈가 흐르고 성인들의 문화가 지배하던 그곳에서 10대 소녀 정훈이는 문 리버나 I Went to Your Wedding 같은 팝 발라드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들에 담긴 감성은 풋풋한 첫사랑이 아니라 이별과 상실, 그리고 고독이라는 성숙한 어른들의 감정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작곡가 이봉조가 그녀를 발탁했던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건방질 정도로 노래를 잘하고 성숙하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즉 정훈이라는 가수를 탄생시킨 핵심 동력은 순수함이 아니라 조숙한 천재성과 프로다운 완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반세기가 지난 지금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후배에게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완성도를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환경이 그랬으니까 괜찮지만 너는 지금 아이니까 아이답게 노래해라. 이것이 과연 설득력 있는 심사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듯한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태도야말로 시청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의 근원입니다. 빈예서의 사례가 기준의 모호함이었다면 강예슬 참가자가 받은 0점이라는 성적표는 프로그램의 잔혹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역 가수가 무대에서 0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탈락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그 가수의 커리어 전체를 부정당하는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물론 무대에서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을 나타내는 유튜브 조회수나 댓글을 보면 그 무대가 과연 단 하나의 인정도 받지 못할 만큼 최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이를 두고 제작진이 화제성을 위해 특정 참가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극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바닥을 쳐야 누군가의 비상이 더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강예슬에게 부여된 0점은 엄정한 평가의 결과라기보다는 프로그램 초반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비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애매하게 합격시키고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는 사람은 가차없이 깎아내려 이야깃거리를 만드는 방식. 이것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유혹이자 참가자들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는 연출입니다. 우리는 현역가왕3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용 트로트 가수를 뽑는 잔치가 아닙니다. 일본의 최정상급 가수들과 맞붙어 이겨야 하는 한일가왕전 국가대표 선발전입니다. 일본 관객들과 일본 심사위원들은 한국의 나이 서열 문화나 동요 같은 순수함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오직 하나 무대를 장악하는 압도적인 실력과 에너지가 관객을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타국 무대에서 승리하려면 설령 나이가 어리더라도 감정을 끝까지 밀어붙여 관객을 휘어잡는 괴물 같은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빈예서가 보여준 완성도 높은 무대야말로 한일 가왕전에 가장 적합한 무기였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신선하지 않다며 완성형 참가자를 배제하고 어설픈 성장 서사를 강요하는 심사 방식은 다가올 국제전에서의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먹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착한 아이를 뽑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갈 전사를 뽑고 있다는 사실을 심사위원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역가왕3는 첫 방송부터 역대급 시청률과 화제성을 동시에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기반이 참가자들의 땀과 눈물이 아닌 논란과 노이즈 마케팅에 있다면 그 인기는 사상 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것을 넘어 그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과거의 잣대가 아닌 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후배가 걷지 못하게 막는 꼰대 심사가 아니라 그 길을 더 넓혀주는 멘토의 심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빈예서의 9점과 강예슬의 0점이 남긴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트로트 오디션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묵직한 질문입니다. 제작진과 심사위원단은 쏟아지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남은 라운드에서는 부디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흘린 땀방울이 억지스러운 연출이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퇴색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연 이번 심사 결과가 공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펼쳐질 경연에서는 부디 납득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